홈플러스. 안내를 시작할게요. 이상하게 또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왜 또 차가 이렇게 부드러워. 엔진 오일을 교체해줘서 그런가? 차가 워낙 멀쩡해서 아깝긴 하다. 제가 21,000km를 이제 살짝 넘겼는데, 그렇게 2년 동안 타면서 저는 제 운전 성향이나 그리고 자동차 옵션에 대한 취향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운전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즐겁게 하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커브길을 즐기는 운전자는 확실히 아니고, 와인딩 같은 건 그냥 관심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던 생각은 있는데, 잘못했다가 사고 나는 이런 거 보니까 제 성향의 운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편하고 안정적인 운전을 선호하고, 조금 즐긴다면 뭐 텅 빈 도로를 한번 세게 밟아 본다는 거, 그 정도 귀엽게 즐기는 정도인데, 제주도에서 렌트해서 탔었던 G70이나 스팅어 혹은 뭐 파나메라를 탔을 때도 그 차의 운동 성능에 집중하다기보다는 얼마나 편하게 탈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두고 좀 집중해서 타봤던 것 같아요. 운동 성능을 즐길 정도의 도로가 흔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운동 성능보다는 데일리카로 타기 좋은 그냥 편안한 승차감의 차가 나한테 좋은 차다. 운동 성능이 좋은 차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세컨카로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Let's make this love last till Valentine's. Let's spend this night together. Let this fire burn inside. 그래서 파워트레인을 다시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1.6 터보를 선택을 할 겁니다. 제가 운동 성능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밟았을 때 좀 시원하게 잘 나가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2.0 가솔린 엔진은 밟았을 때 살짝 미션이 중간에 멍 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속이 약간 어색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살짝 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성능은 좋지만 제가 일단 차를 많이 안 타요. 그래서 차가 비싼 만큼 연비 효율을 많이 못 뽑아 먹어요. 거기다가 K5의 단점인 소음 진동, MVH 맞나? 이게 하이브리드의 정숙함을 갉아먹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속도가 나면 노면 소음과 풍절음 때문에 그 장점을 상쇄해버린다. 그냥 차라리 엔진음 들리고 시원하게 잘 나가는 1.6 터보가 나에게는 좀 더 효율적이었다. 처음 차를 사는 거다 보니까 옵션을 선택하는 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노블레스에서 뭐 옵션 몇 가지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 옵션이 늘고 이럴 바엔 시그니처 가는 게 좋겠는데 해서 시그니처까지 올라왔고, 결국 보조 배터리 제외하고는 모두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풀옵션을 넣은 것을 지금 후회하느냐? 정말 풀옵션을 넣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에 차를 타봄으로 인해서 내가 이 옵션을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여러 조언을 해주시고 그 조언 중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그게 다 자기 주관들이고 그 사람들과 나와 똑같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택을 했는데 후회를 해. 누구 탓을 할 거예요? 제 선택인데. 그냥 내 맘대로 선택을 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먹어보고 이게 똥이었다, 이게 된장이었다를 알게 되면 다음에는 된장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이걸 해주네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시. 예전에는 썬루프 옵션을 넣어야 옆에 하이그로시로 발라줬는데, 제가 썬루프 옵션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썬루프를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니시 때문에 B필러, C필러 쪽,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 그 싼마이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썬루프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물론 썬루프를 넣은 건 지금도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에도 무조건 썬루프를 넣을 거고요. 근데 이건 좀 너무했다. 또 시그니처 등급 정도에는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와서 깡통에도 넣어버리는 클래스 뒤통수 지리주. 트림 선택은 다시 사도 시그니처입니다. 저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예전에 어릴 때는 뭐 그렇게 음식이 맛있진 않더라도 많이 먹을 수 있으면 행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음식의 양이 적더라도 맛있는 걸 먹는 게 더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예전보다 소화기관이 많이 안 좋아져서 차도 그런 것 같아요. 가성비보다는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만족할 수 있는 소비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결정적으로 시그니처에는 제가 선호하는 옵션이 있는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에요. 좁은 주차장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썼었고, 만약에 다음 차에 없으면 정말 아쉬운 기능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번 23년형에는 내비게이션까지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기본으로 시그니처를 깔고 옵션을 추가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그니처는 컴포트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컴포트가 자동차 내부에 이제 기본적인 편의 장치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도 또 없으면 아쉬운 옵션이 있어요. 서운해지는 부분이 동승석 파워시트가 아니라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를 잡고 막 당기고 밀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뒷좌석에 당연히 있을 것 같은 암레스트조차도 없다. Now that the rain is slowly pitter-patting, we are lost inside our lover's nest.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살짝 좀 애매한 느낌은 있어요. 평소에는 유용한지 잘 모르겠다가 이게 정말 좋은 거는 크루즈 컨트롤 때 그 안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면서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 의외로 편했던 옵션이 있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바로 스마트 커넥터 옵션인데, 중에서 빌트인 캠은 정말 쓰레기고, 하지만 감성을 충전시켜주는 터치 타입 도어 손잡이, 그리고 저의 건망증을 보완해주는 스마트 디지털 키, 얘들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차에 없으면 또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크루즈 컨트롤 성애자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 확실하게 넣지 않은 옵션은 스타일입니다. 이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휠 인치 업인데, 이 19인치 휠이 K5의 승차감을 알게 모르게 좀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 그린카로 타봤었던 K5들은 다 제 차보다 뭔가 좀 더 편한 느낌? 덜 딱딱한 느낌?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가장 컸던 건 역시 타이어 휠 차이였어요. 아마 제가 타봤던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2.0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17인치 이 정도 휠이었을 거니까, 특히나 이 차를 몰고 장거리 운전을 하면 그 누적되는 피로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만큼 승차감이 딱딱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는 양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휠이 자동차의 신발이고 자세를 완성시키는 액세서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자세보다는 목과 허리의 건강이 좀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휠을 긁어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를 타면은 무조건 휠 인치업은 안 할 거예요. 휠만큼은 아닌데 조금 진짜 애매한 옵션이 있어요. 바로 이 스피커 옵션이에요. 저는 이 크렐 사운드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귀가 아주 예리해서 저음, 중음, 고음을 막 세팅을 해서 취향대로 음역을 뽑아내가지고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해서 막귀인데,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나중에는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다 높으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렐 사운드를 넣어야 액티브 사운드가 나오긴 하는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액티브 사운드가 처음에는 신기했단 말이죠. 써보다 보니까 다음 차에는 굳이 필요는 없겠다. 지금은 이제 좀 끄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K5의 크렐 사운드에 대한 평이 워낙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제가 살 차에 사운드 평이 좋은 차가 있다면 그때는 또 넣어보고 싶다는 유혹에 끌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블랙핏이라는 옵션이 생겼더라고요. 시그니처에서만 일단 선택을 할 수가 있고, 18인치 블랙 포인트 전면 가공 휠, 블랙 카이그로시 리어 스포일러, 블랙 인테리어, 여기서 저는 패스합니다. 새들 브라운 시트를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 새로 나온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차량색을 검은색으로 했을 때 좀 어울릴 것 같고, 그 외의 색으로는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사제로 한 것 같은 느낌? 뭔가 과학을 더 과학답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틸 그레이에는 안 어울리네요. 첫 차로 K5를 구매를 하셔서 뭔가 옵션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시라면 제 영상이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에 풀옵션을 겪고 나서 다음 차에는 어떤 옵션을 넣어야겠다,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거의 다 넣는 거긴 한데 저는 멀티버스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다른 멀티버스 상에서 이 억텐이란 놈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왠지 K5를 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걔는 사고는 좀 안 났으면 좋겠어. 사고 안 나서 저처럼 이렇게 빨리 차 바꾸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억텐아.